아주 오래된 메인보드를 한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조립하는 게 하지 않은 경우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조립인데, 이거는 이제 775 소켓을 기반으로 한 CPU죠. 그 듀얼 코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듀얼 코어인데, 이것도 벌써 이제 모델이 10년이 훌쩍 넘었죠. 요즘 같은 경우들은 이거를 다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버리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이 CPU를 이제 장착을 할 때 이 꼭지점에 이러면 삼각형이 있죠. 이때는 벌써 이제 조립이 거의 인공지능화 되기 때문에 이 홈대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주면 되는데, 올려지죠? 장착이.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홈이 돼 있는 게 아니고 CPU 쪽에 이렇게 사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선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CPU 쪽도 깎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예전 486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시에는 그냥 핀에다 꼽았죠. 지금은 핀이 바닥에 있고, 요즘은 이제 AMD CPU가 이 CPU에 발이 있고, 이 소켓 안쪽으로는 이제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에 이제 장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예전에 이제 486 컴퓨터에서는 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렛대로 딱 이렇게 잠궈주는 거죠. 고전에는 이런 지렛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86 컴퓨터가 나오고 펜티엄이 나올 시점에서 광고에 보면 이걸 오버드라이버 소켓 그렇게 광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렛대를, 이거를. 이게 없었죠, 이런 게. 이런 게 없고 그냥 집 소켓에다 그냥 갖다가 그냥 꼽아대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이렇게 특별하게 홈이 나 있어서 장착하기 쉬운 게 아니라 거꾸로 꼽아도 꼽아집니다. 핀이 있으니까. 대신에 핀 하나가 뭐 부러지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죠. 그리고 거꾸로 꼽았다라면 이제 분명히 타버립니다. 전원을 넣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메인보드 안에 보면은, 이때도 이건 굉장히 신형입니다. 그래도 안에 보면 이제 점퍼 이런 식으로 그 시머스 셋업을 클리어해주는 이런 점퍼들이 이제 요즘 남아있고, 다른 점퍼들은 없죠. 예전에는 요 메인보드, 요 전원부 요 주변에 딥 스위치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럭수에 맞춰서 껴주고 전압에 맞게끔 그 전압을 맞춰줘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클럭수에 맞춰서 CPU가 이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 메인보드에 이제 AMD CPU도 장착을 하고, 사이리스라는 이제 그런 CPU도 장착을 하고, 인텔 것도 장착을 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인보드가 이제 PCI 슬롯이 2개가 있고, PCI 익스프레스라 가지고 이제 이게 4배속인가요? 한 4배속 정도. 그리고 이제 1배속짜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꼽죠. 이건 이제 4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파워 서플라이 전원부죠. 24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핀으로. 24핀으로 되는데, 옛날 건 또 그냥 20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ATX 방식이기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20핀짜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이요. 이렇게만 껴줘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조 전원이라 가지고 요거 있죠. 요거 껴주면 됩니다. 요거 빠지면 또 장착이 안 되죠. 요거는 이렇게 만약에 20핀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장착을 해 주셔도 됩니다. CPU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쿨러인데, 이거가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고 바깥쪽으로 향해야 되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느낌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해주는데,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제가 사선으로 장착이 되어지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잘못 끼워주면 요게 발 하나가 이제 분질러지는 거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 장착된 거를 한번 흔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장착되고 나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꼽혀지고 테스트를 뭐 이렇게 발가벗겨 놨다 그래가지고 누드 테스트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연결해서 이제 부팅되는 과정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켜지면은 이제 불량이 없는 거죠. 램이고 뭐고.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패널 포트 이렇게 이게 프린터 포트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USB 방식이라 그러죠. 유니버셜 포트 방식.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니버셜 포트가 있기 전에는 포트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IRQ가 0번서부터 15번까지가 있는데 얘네들도 그 IRQ 15번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변 기기들을 컴포트가 IRQ 3번이나 4번 정도 될 겁니다. 그 모뎀 포트라 그러죠. PS2 마우스. PS2 마우스가 있기 전에 이게 굉장히 컸던 포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꽤 신형입니다. 그래도 이 PS2 마우스가 나오면서 이제 신형이 된 거죠. 그 유니버셜 포트가 있기 전에는 이런 포트들이 이제 주로 있었고 0번서부터 15번까지의 이제 주소값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슬롯에 어떤 확장 카드들을 꽂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운드 카드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는데 내장이 되기 전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사운드 블라스터 이제 카드를 요거는 이제 PCI 방식이지만 i4 방식으로 이제 꼽게 되면은 그런 주변 기기들 꼽다 보면은 0번부터 15번까지 IRQ 값이 고갈됩니다. 고갈되면 더 확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IRQ 충돌을 주변 기기는 많이 장착을 했는데 IRQ 충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대안이 뭐였냐면 당시에는 이제 스카시 어댑터라는 거를 이제 꼽아서 썼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차피 한 개의 IRQ를 점유하지만 한 개를 꽂고 나서 90년대 당시에는 최대 7개까지의 주변 기기를 명렬식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터미네이션을 줘가지고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병렬을 해서 CPU 점유율도 없고 그래서 스카시라는 방식의 이제 주변 기기들을 많이 장착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그 스카시 어댑터라는 게 이제 종류가 이제 저가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한 10만 원 당시에 이제 한 10만 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주변 기기를 스카시 어댑터를 산다 그래서 주변 기기가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이제 주변 기기들을 거기에 맞춰 또 사야 되죠. 스카시 하드디스크, 스카시 C드롬, 뭐 스카시 C라이터 뭐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당시에 하드디스크가 한 22만 원 돈이었다면 그거의 2배 내지 한 3배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스카시라는 거를 주변 기기의 이제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그리고 CPU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CPU 점유율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나타난 게 이제 윈도우 95가 출현하면서 야 그래 스카시를 일반인들 보러 사서 쓰라 그러면 너무 과한 거고 그럼 또 다른 규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USB 방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IRQ를 점유를 합니다. 그 점유한 한 IRQ에서 128개인가요? 128개까지의 이제 USB를 이제 이것도 연결을 해주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카시 방식이나 이제 맥에서 말하는 그런 연결 방식, 1394 방식도 있죠. 근데 1394 방식은 이제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 기기가 안 나온 겁니다. 차장된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인터페이스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사장됐습니다. 가격 단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USB 방식이 1.0까지는 진짜 걸음마 수준이었기 때문에 CPU 점유율부터 시작해서 이게 CPU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이게 USB가. 워낙 요즘 나온 거 3.0 규격이나 뭐 4.0까지도 나온 모양인데 속도가 빨라졌다 뿐이지 CPU를 점유하는 점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주변 기기들을 연결하면은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게 CPU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장치는 아닌데 사실 유니버셜 포트가 이거가 대안으로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시 방식이나 1394 방식 또 다른 규격의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런 방식들이 만약에 채택이 되어졌다라면은 모든 주변 기기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안정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USB 방식이 그렇게 썩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고 예전 거는 이렇게 플로피 이렇게 드라이버를 연결할 수 있는 이게 호환성 때문에 이게 잭이 있죠. 잭이 있고 여기 이렇게 돌려보면 아이디 방식의 이런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넥터를 연결하는 이게 있죠. 근데 이거보다 좀 전의 모델들은 이게 두 개씩 있었습니다. 두 개씩. 이거 한 개를 통해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주변 기기를 하드디스크나 뭐 CD-ROM이나 DVD나 뭐 이런 거를. 그럼 두 개가 있으면 네 개, 최대 네 개까지 장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SATA 방식으로 네 개가 장착된 거죠. 얘 네 개나 얘는 네 개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규격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리고 이제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안에 보면은 랜 카드가 이렇게 있죠. 랜 카드가 있죠. 근데 이거보다 좀 한참 위로 올라가면은 펜티엄 2 시리즈까지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랜이 없습니다. 왜 여기다 슬롯에다 꼽는 형식으로 이제 따로 사서 이제 꼽아야 되죠. 그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백패널 방식의 이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 부분, 요 PS2 마우스 이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외부에서 껴서 장착할 수 있게끔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건 보드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분리돼서 요 I/O에 대한 거 인아웃풋 단자가 따로 슬롯에 꼽혀지는 방식에서 거기서 이제 빼서 썼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단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이런 거 포트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나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드 자체를 싹 바꿔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I/O 카드를 따로 꼽아주는 경우에는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만 싹 갈아주면 되니까 유지보수 측면에서는 예전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